안녕하세요. 하민혜입니다. 오늘 점심때 혹시 뭐 드셨어요? 네? 우리 나이에 그런 거 묻는 거 아니라고요? 아, 요새 내가 왜 이러지? 너무 산만한 것 같아. 집중도 잘 안 되고. 금방 뭘 했다가도 깜빡 잊어버리기도 하고. 이런 분들 귀 기울여 주세요. 집중력 유지를 위해서 해서는 안 되는 일. 그 첫 번째 시간, 멀티태스킹입니다. 자, 일단 셀프 체크부터 할까요? 나는 운전하면서 톡 가끔씩 읽는다. 유튜브도 본다. 전화 통화하는 것쯤은 별로 문제가 안 된다. 손 들어보세요. 와, 생각보다 많으신데요? 어떤 일을 하면서 동시에 또 어떤 일을 한다. 이게 바로 멀티태스킹이죠. 얼핏 보면요, 멀티태스킹 하는 사람 참 유능하고 스마트해 보입니다. 속도감 있게 일을 착착 처리를 잘하잖아요. 저도 30대, 40대 때 이 멀티태스킹 여왕이다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정말 일을 동시에 많이 했었는데요. 이상하게 요즘은 좀 안 돼요. 자, 그런데 인지과학자들에 하면 이 집중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 그 첫 번째가 멀티태스킹이라고 합니다. 일단 우리가 정보량이 엄청난 세상에서 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건 한번 터져보세요. 이 정보들이 마치 해일처럼 토네이도가 쓸고 가는 것처럼 막 쏟아지잖아요. 그 속에는 진짜도 있고 가짜도 있고 과장된 것들도 있고 정말 터무니없는 음모론 같은 것도 있습니다. 나 요즘 뉴스 안 본 지 꽤 됐어. 일단 너무 피곤해. 왜 그런지 모르겠어. 이거 당연한 현상입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기 때문이에요. 밀려 들어오는 정보, 우리 에너지와 맞교환하는 겁니다. 매 순간 우리가 그 엄청난 정보들을 대하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기운이 스르르 새나간다는 거죠. 이런 정보 때문에 피곤해지는 현상, SNS가 나오면서 한층 더 심해졌습니다. 이 SNS의 피드글들은요, 우리가 올리는 아주 사소한 얘기 같지만 굉장히 강한 자극이 있어요. 눈길을 끌어서 읽고 나서 좋아요, 슬퍼요, 반응을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밀려 들어오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받아들이다 보면 이 집중력을 유지하는 시간이 점점 짧아지더라는 거예요. 사실 나하고 직접적으로 직결되어 있는 것들은 굉장히 적은, 이거 해가면서 저거 해가면서 겹쳐서 일을 한다. 정말 빨리 피곤해집니다. 지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한 개인이 지쳤다? 그러면 사회 전체로 봤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번아웃, 살기 싫은 세상, 너무 지치는 세상, 이렇게 되기가 쉽겠죠. 사회적으로 정말 진지하게 모두가 같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초점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훈련하니까 잘 되던데요. 멀티태스킹 왜 하면 안 돼요? 자, 일단 사람의 뇌가 원래 그렇게 생겼습니다. 정보를 하나 내지는 크게 잡아도 2개 정도밖에는 동시에 처리를 못해요. 집중력이라는 것도 사람이 가진 한정적인 자원이라는 겁니다. 이 한정된 자원을 소진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뇌 이상이 생기거나 아니면 빨리 죽겠죠. 멀티태스킹이라는 거는 야, 성능 좋은 차다 하나 사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쉬지 않고 끊임없이 달리는 것과 유사하다는 거죠. 자, 그럼 멀티태스킹은 어떻게 집중력을 저하시키나? 3가지 방식으로 저하시킵니다. 첫 번째는요, 전환 비용 효과라는 거예요. 우리가 행동을 할 때 이 일을 하다가 이 일을 한다 라는 거는 뇌의 어떤 부분이 사용되고 있다가 다시 뇌의 다른 부분이 사용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방 갔다 저 방 갔다 하는 겁니다. 이 방에서 뭐 했었지? 저 방에서 뭐 했더라? 뇌가 어떤 일에 대해서 떠오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전문가들은 가장 비효율적인 시간이 작업 전환에 뇌를 낭비하는 시간이다. 자, 2번째는 창의력이 고갈되더라. 이거 멀티태스킹을 한 3, 4년, 5년 이상 했다 하는 분들 공감하실 거예요. 머리가 항상 분주하고 바쁜 거에 훈련이 돼 있어요. 빼곡하게 생각해야 될 것들이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창의력이라는 거는요, 머릿속에 어떤 여유가 있을 때 기존에 생각하던 어떤 프레임, 방식, 이런 것들이 새로운 것하고 연결이 됐을 때 일어난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유가 없는 상태에서 창의력 기대할 수가 없다는 거죠. 3번째는 기억 감소 효과입니다. 이 일 했다 저 일 했다 이 머리가 일로 돌아갔다 절로 돌아갔다 하다 보면
방금 했던 일에 아무래도 집중력이 떨어져서 뭘 했었지? 깜빡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왜 흔히 하는 거 있죠. 입안에서 뱅뱅 돌면서 단어가 안 나와. 저 사람 나 아는 사람인데 이름이 뭐였더라?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할수록 집중하는 시간은 짧아지고 실수는 더 잦아지고 일을 처리하는 속도 역시도 알고 보면 더 늦어지더라는 거죠. 근로자들한테 조사를 했더니 근무 시간의 40% 정도를 나는 멀티태스킹을 한다. 그리고 방해받지 않는 시간, 오롯이 일을 집중해서 하는 시간은 채 1시간이 안 되더라는 결과도 있습니다. 우리 뇌는 멀티태스킹을 할수록 약해집니다. 당연하죠. 혹사당하면 삐그덕거리게 돼 있잖아요. 이 주의 집중 잘하는 분들 계세요. 이분들 보통 필요한 거 그리고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은 거 이거 구분 잘 해냅니다. 한마디로 해야 할 때 가서 스위치 켜고 안 해야 될 스위치는 꺼버린다는 거죠. 이렇게 불필요한 정보를 아예 차단하거나 걷어내는 일을 하는 것도 뇌가 합니다. 귀찮게 하는 거 많아질수록 그리고 주변에 소음이 많아질수록 뇌의 필터링 기능도 떨어집니다. 자, 그럼 어떡하라고? 일은 많고 시간은 한정적인데 그냥 받아들이는 게 좋아요. 내 뇌가 무리 없이 할 수 있는 양은 이만큼이다. 집중력도 한정된 자원이고 뇌도 아껴줘야 한다. 그러니까 몸을 아껴가면서 적정한 속도로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인간의 뇌의 크기나 모양, 그 기능 4만 년 동안 거의 안 변했습니다. 아주 굳건하게 고집을 부리고 유지하고 있는 게 바로 뇌인데요. 그 인간 뇌의 능력을 20에서 많게는 30%까지 떨어뜨린 물건이 하나 등장했는데요. 그게 바로 스마트폰이죠. 유타대에서 연구했어요. 이 운전 중에 계속해서 메시지가 수신될 때 운전 능력은 어느 정도 손실이 될까? 거의 음주운전을 하는 것과 유사하더라. 그러니까 멀쩡한 정신에 그냥 메시지를 계속해서 수신을 받는다. 이것만으로도 거의 음주와 유사할 정도로 우리 운전 능력은 손상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최대한 가능한 안 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특히 디지털 기기와 동시에 무언가를 하는 일. 핸드폰을 보면서 길을 걷는다든지 운전을 하면서 톡을 받는다든지 가능한 통화도 삼가하시는 게 좋습니다. 한꺼번에 억지로 속도 내려고 하지 말자. 머리가 덜 피곤해야 일에 집중력이 생기고 그래야 진짜 일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정이 나는 일이 정말 많아가지고 힘들어 할 때는 짬짬이 그냥 가만히 고요하게 머리를 잠깐 쉬어주는 것. 이것도 내가 나를 챙기는 한 방법이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